그런 경험들을 이제 공유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시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북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시험이 선생님 기억에 맞다면 학년 평균이 경북고 1학년 평균이 26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쳤을 때 모의고사 1등급이 뜨고 그다음 공부를 이제 적당히 좀 하고 아주 열심히는 하지 않는 1등급이 뜨는 학생이 시험을 치고 왔을 때 시험 너 잘 쳤냐라고 했을 때 저 48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8점은 결과적으로 경북고에서 반에서 1, 2등 하는 성적이었는데 근데 본인이 풀었을 때는 48점 정도면 그래 어려웠으니까 그래 알겠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시험 결과는 24점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글씨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3분, 4분이 이제 문제를 나눠서 출제를 하시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신 선생님이 채점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십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에서 엄격하게 이게 이제 뭐 평소에 이제 학생이 착실하고 성실하고 해서 어, 평소에 이제 예쁘니까 이제 감정이 조금 더 가서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을 맞게 해주고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이제 출제를 하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은 학생 본인은 저는 다 풀었고 다 잘 썼다. 그래서 반에서 비교하니까 48점이면 반에서 한 1, 2등 정도 내보다 더 잘한 애들이 없었다. 너무 어려웠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결과는 평균 밑으로 2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안 좋은 학생들의 특징이 서술형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 자, 서술형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무작정 이제 길게 적는 것도 안 되고 무작정 줄이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답이 맞다면 1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답은 틀리더라도 과정을 충실하게 예쁜 글씨로 잘 적어 나가면 10점 만점에 8점 받습니다. 그리고 예쁜 글씨가 되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제 잘 갔을 때 이제 답도 맞고 풀이 글씨가 모든 게 이제 맞아 들었을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치는 이제 반응은 또 학생들의 반응은 작년에 첫 번째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 게 너무 어렵다. 멘붕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북고에서 전교 1등으로 이제 입학을 했는 학생은 이 친구는 글씨도 뭐 나름 잘 적고 하니까 서술형의 비중이 크니까 이 친구는 서술형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퍼펙트하게 잘 써서 서술형 문제 만점 받았고 객관식 10문제 중에 3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놓친 학생이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80, 그 친구가 아마 85점이 전교 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1점을 받은 학생은 객관식 10문제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10문제 다 맞았습니다. 객관식이 이제 어려운데 약간의 운도 작용을 해서 객관식 푸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고 객관식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6점짜리를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날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 이제 계산 실수가 나와서 감점이 있어서 81점입니다.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지금 1학년에 마쳤을 때는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시험 문제 난이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났을 때 그 친구들이 전교 꺼내서 내신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어, 반응은 시간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었다. 뭐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시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문제를 조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은 문제 구성은 음, 첫 번째 그 단원별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경북고 문제 서술형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다항식에 대한 정리를 뒤쪽에 서술형이 있으면 서술형 문제는 앞쪽으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과 부등식 뭐 이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11시 30분까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진행을 일단 다항식을 한번 풀어보고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또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 10분 쉬고 그다음 또 30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시 정도에 이제 마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 다항식 문제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쉬운 문제들이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잘 풀었던 문제들인데 최대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일단 손을 대 볼게요. 선생님 여기 이제 핸드폰하고 노트패드하고 이런 게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조금 어색하지만 조금 이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다항식 A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머지 정리에 대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나머지 정리가 보통 정수론에서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상에서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 정석에서 한 페이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보통 나머지 정리를 이제 이렇게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설명을 시켜보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줄여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나머지 정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만약에 8이라는 수를 만약에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아침이라서 글씨가 좀 안 좋네. 3이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나머지다. 이게 과연 5가 나머지냐? 이렇게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8을 만약에 3으로 나눴는데 3, 3은 9.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을 만약에 3으로 나눴는데 6이다. 이렇게 해서 2가 나오면 이 나머지는 얘는 나눔을 당하는 수니까 피제수고 제수라고 하고 몫인데 이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항상 제수보다는 작다.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를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눴는데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A 하는 거는 B와 Q의 곱이고 여기서 나머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제수보다는 차수가 작거나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개를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나눔을 당하는 피제수와 이 제수와 그 다음에 제수와 나머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R의 최대 공약수, 이 최대 공약수가 있으면 얘는 항상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딱하는 게 한 문제가 요 정석에서 정석 연습 문제나 자 히스토리 찾아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유클리드 호재법을 조금 이제 검색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이제 교과 과정을 조금 넘어서나 문제는 정석이나 일반 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식 적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x제곱 다항식을 a로 나누었을 때 6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2다라고 하는 거는 6x 제곱에 5x 더하기 1은 a고 6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서 양쪽 화살표를 하는 거는 동치관계입니다. 객관식이지만
주관식 서술형을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이 같아진다라는 말인데, 등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2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A와 6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정리. 위에 거는 나머지 정리, 밑에 거는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빵인 경우에 B는 A의 인수가 될 수 있다. 인수하는 것은 약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수 정리하고 나머지 정리의 개념들은 지금 경북고에서도 나왔고 시험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를 찾아보면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 대한 문제들은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여고 그다음에 경북고 같은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임용고사를 치고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용에서 잘 다루는 문제 주제들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론을 정말 잘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수정리, 여기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는 6x 플러스 1의 인수를 반드시 가집니다. 이게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인수분해 한번 시도하면 요거를 보면 반드시 6과 1이 될 거고 1하고 곱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6하고 곱해서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곱해 나가면은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6x 플러스 1을 약분해서 날아가면 x-1이 아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3번 됩니다. 2번 넘어갑니다. 자, 2번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기본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세내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경북고 문제가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26점이었으면 기말은 학생들이 또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이 또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어렵게 냈다 쉽게 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적어도 5, 60점 사이에는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난이도를 아마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두려고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평소에 연습이 잘 돼 있다면 봐서 우리는 치환으로 이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차식을 다 전개를 했을 때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어떤 거를 이제 치환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를 묶고 이렇게 보통 치환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서 치환을 합니다. 전개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전개 되겠니? 전개하면 선생님 계산 틀리면 좀 얘기해줘. 6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3x가 됩니다. 그 다음에 5가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요거 전개하면은 6x 제곱이고 그 다음에 13x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치환을 하기 위해서 이거 전체를 문자로 하나로 둬봅시다. 이거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t 플러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t가 될 거고 k가 됩니다. 얘가 t제곱에 3t에 더하기 k. 자,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얘를 치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이게 모양이 어떻게 이제 잘 나올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치환을 또 다르게 한번 해보자. 치환하는 거는 요거 6x 제곱 더하기 13x를 문자 s라고 한번 해보자. s 더하기 5. 그 다음에 얘는 s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전개하면 s제곱에 7s 더하기 10 더하기 k.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 그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니? 이게 둘 다 이제 개수가 홀수니까 쉽지 않네. 완전 제곱이 되는 거를 좀 보려고 하니까 요거는 t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꼴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요거 전개하면 t제곱에 3t가 나오는데 4분의 9가 k가 돼야 될 것 같아. k는 얼마? 4분의 9가 돼야 될 것 같아. 요거 되겠니? 그러면은 4분의 9가 됐다. 그러면 요거 전개를 하면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6x의 제곱
더하기 13x 더하기 여기 2분의 3이 있으니까 2분의 3이 있으니까 여기 2하고 더해지면 2분의 7쯤 되겠네. 여기서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전개했을 때 2분의 1은 4분의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묶어내면 되겠다. 이거 묶어낼 수 있겠냐? 여기서 만약에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낸다면 건호 안에 거를 묶어낸다면 요거는 12x 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얼마? 26x가 될 거고 요거는 7이 되는데 여기서 제곱이고 여기서 제곱이니까 4분의 1 개수를 만족합니다. 그 다음 요게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됩니다. 요거는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k값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a 가는 거는 이제 엄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a는 양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요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 보면 너희들 알겠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시간 안에 푸는 게 정말 이제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북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교에서 뭐 1등부터 5등까지 이제 입학했는 학생들도 그 학생들도 정말 이렇게 겨울 방학 내도록 수상할 중간 기말에 모든 거를 이제 건단 말이야. 그랬는데 당황했단 말이야. 당황. 왜냐하면 객관식이 평소에 이런 문제들도 풀려야 되는데 1번, 2번에서 막 당황해버리고 시간이 많이 가버리면 왜냐하면 너희들 이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야. 되게 쉬운 학교들이 있어. 되게 쉬운 학교들을 먼저 풀었다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있는 시간에 너무 안일하게 있을까봐 대구 시내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또는 전국 어디 내놔도 경북고 작년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다항식 부분들을 또 보면은 이제 12번입니다. 단답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작년 경북고 문제가 이제 객관식 10문제는 시험지 한 면이었고 서술형 문제는 풀이 공간을 많이 두기 때문에 두 장이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단답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단답형 2번 나머지 정리를 이제 조립제법으로 한다 이런 말인데 자, 그러면은 단답형 2번 한번 보자. 요거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수원수투나 미적분을 이렇게 공부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항식을 이제 푸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다항식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만약에 2차 방정식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3차, 4차, 5차 방정식을 하는데 3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접근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집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서나 세넷에는 너희들이 인수분해가 가장 잘 되고 표면적으로 잘 되는 형태들만 아마 제시를 할 거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제 단답형 서술형이니까 선생님이 조금은 까다롭게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4차는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조립제법을 시도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미분법을 이용해야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3차씩 나는 조립제법 해서 안 돼서 이거 어떻게 당황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학년에 맞는 풀이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으로 다 접근을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개수 5와 10 더하기 K 그 다음에 2K-4, -8.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제일 앞에 있는 수 5의 약수. 여기 들어가는 게 5의 약수. 그 다음에 여기는 8있지, 8. 8의 약수. 8의 약수. 여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너희들 조금만 더 깊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다항식을 나누는데 5x 3제곱에 10 더하기 k의 x제곱이고 여기서 2k-4의 x고 마이너스 8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여기서 만약에 x 플러스 1이면 여기서 얼마? 5x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하고 곱해서 적어서 쭉 빼 들어가잖아. 이거 구조를 나누는 구조를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돼. 뒤집어서 개수만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머지 정리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제 문제 혹시나 실수할까봐 미리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봐서 여기 조립제법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 2넣으니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요 개수가 여기서 떨어지려면은 k가 없애져야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쯤 들어가면은 없어지겠네 이렇게 대충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이면 여기 k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k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 8이 되니까 0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항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개수가 됩니다. 몫입니다. 나머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인수 정리에 의해서 5x 제곱에 kx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수를 이제 가지는 다항식으로 요 다항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를 이제 시도해 보는 거야. 어떻게 돼? 1하고 5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k가 될 수 있는 거는 얼마? 뭐 이게 될 수 있는 게 1하고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는 여기 붙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2하고 2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2하고 2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 요거는 5는 소수니까 1, 5밖에 될 수밖에 없고 4가 될 수 있는 거를 4가 되는 약수들을 순서대로 이제 될 수 있는 경우수를 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요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5와 4니까 k는 첫 번째 1이 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k 값을 다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개수값이 정수가 되는 상수 k를 모두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연습이 되지 않았다면은 한 개의 뭐 K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걸려. 그러면은 요 관련하는 요런 문제들은 세뇌에서 아마 중이나 상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평소에 풀 때 이런 거는 한 2분 안에는 이제 끝내주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다가 조립제법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시간이 생긴다든가 빨리빨리 K값 요 나눌 수 있는 값을 찾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3분 4분을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서술형에서 시간 확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머지 풀이는 이제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1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서술형 15번인데 서술형 1번입니다. 이거는 자, 서술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답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 이제 선생님께서 10점을 주셨네. 자,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 문제가 10점이면 어려운 거를 10점 주겠냐, 쉬운 거를 10점 주겠냐. 쉬운 거를 10점 줍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거는 어차피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변별력을 유지를 하는 거고 쉬운 거를 이제 만약에 점수를 짜게 주면 평균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을 10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예 적지도 못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적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3점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점짜리 답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1점짜리 답은 그냥 우리가 공식대로 4a 제곱에 얼마 12ab에 더하기 9b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1점. 자, 그 다음 두 번째 2a 더하기 3b 여기서 제곱이니까 요거를 2a 더하기 3b 해서 요게 분배 법칙에서 들어가는데 4a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하면은 6ab 그 다음에 또 전개하면은 6ab 그 다음에 9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항이 같기 때문에 4a 제곱에 요거는 얼마 12ab에 더하기 얼마 8b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2점 왜?
결과가 틀렸으니까 과정은 정말 잘 적었는데 결과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2점. 그러면 3점 만점에 3점짜리의 답은 이게 이제 9b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3점 만점에 3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실수 A, B. 야, 세 실수 이거 뭐 문제 잘못됐는 거 아니야? 이거 오타 같다. 오타 같다. 문제가 지금 잘못됐는 것 같은데 두 실수라고 하자. 나중에 원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점수를 한번 봅시다. 3점짜리니까 3점 만점에 3점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씨 A, B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서술하시오니까 말을 적어 가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 우리가 첫 번째 도입 A 더하기 B의 제곱은 자, 여기서는 전개하는 과정을 다 안 보여주고 그냥 2AB 요 결과를 가지고 오면 돼. 자, 요게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1의 제곱, 그 다음 A 제곱 B는 19, 그 다음에 2AB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2AB는 얼마? 마이너스 18이 나올 거고 여기서 2AB는 얼마? 마이너스 9가 돼야 돼. 자, 그 과정을 서술해라.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큰 다른 방향이 없기 때문에 3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 이것도 이제 4점 만점에 4점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어떤 P라는 다항식이 있으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것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이런 과정을 선생님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내가 다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면 돼. 바로 들어가는 거는 결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A-B의 제곱, 그 다음 B-C의 제곱, 그 다음에 C-A 제곱.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저거를 만약에 과정을 그냥 다른 거 내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좀 날리고 이거라도 확실하게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은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다 유도하면 됩니다. 뭐 양변에 2를 곱해서 2a 제곱, 2b 제곱, 2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2ab에 마이너스 2bc에 마이너스 2ca 이렇게 적고 a제곱 b제곱 묶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b제곱 c제곱하고 bc를 이렇게 묶어서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양변의 2를 나눠버리면 2분의 1에 요 식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과정을 적어줘도 좋아. 자, 이제 넘어졌잖아. a-b는 A-B는 얼마니? A-B는 3이고 그 다음에 B-C는 마이너스 6이고 자 이것도 경험 없으면 못 찾지. C-A는 요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A-C가 나옵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붙이면 6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6을 넣었다고 해서 감점을 날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풀이 과정이자 또 한 개 동호가 여기 갖다 붙이는 거, 옆에 갖다 붙여도 감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동호가 여기 있다가 이쪽에 가도 안 됩니다. 서술형 평가 너희들, 이건 선생님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담임쌤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동호의 위치도 되게 엄격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너희들이 이제 과하게 이제 서술형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요게 다시 객관식 2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50분까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항식 문제는 조금 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게 이제 선생님 이거 보고 2번부터 이게 왜 이리 어렵지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너희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장에 들어가 보지 않았고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하면서 작년 학생들 뭐 경북고에서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시험을
시험지를 받았을 때 느낌을 되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2번도 평상시에 우리가 푸는 문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곱셈 공식에 대한 활용과 나머지 정리를 두 단원이 통합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서도 다뤄봤을 거고 아니면 곱셈 공식의 활용에서도 분명히 다뤄봤을 건데 잘 보면 익숙하면 별거 아닙니다. 자, fx하고 gx하고 그 다음에 hx가 있으면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는데 나머지가 8이다.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는 양변이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면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과 h의 마이너스 1이 얼마란 말이니? 8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을 a라고 하면 안 될까? b라고 하면 안 될까? c라고 하면 8이라고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말인데? 똑같네? 재수가 똑같네?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얼마란 말이니? 얼마? 5라는 말이야. 그래서 ab와 bc와 ca가 얼마? 5라는 말이야. 여기서 a제곱, b제곱, c제곱을 구해라 이런 말이야. 재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해서 전개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냐? 두 배의 AB와 BC와 CA. 이런 거 이제 아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알더라도 이렇게 뭐 좀 집중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고, 자, 요거는 우리가 찾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5니까 얼마? 3쯤 된다. 이런 말이야. 넘어갈게. 넘어가서 3번 봅시다. 자, 3번 오늘의 하이라이트 3번입니다. 3번은 자, 또 요거 또 경험을 선생님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경북고 6등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입학성적 6등입니다. 그 친구 동도중학교에서 꽤 공부 좀 했습니다. 그 친구 겨울방학 때 계속 뭘 했냐면은 그 친구 남학생인데 이제 글씨도 차분하게 잘 씁니다. 그리고 그 친구 겨울방학 내도록 뭐 했냐면은 수상화를 연습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풀이 과정은 연습 문제 풀이하고 100% 똑같아야 돼. 이거 계속 반복. 그리고 계속 풀이 과정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 정말 쉽게 잘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있는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 학생한테는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풀려고 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선생님 어제 콴다 찾아봤습니다. 콴다 찾아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학식 미분으로 이제 답을 내놔서 실망하고 다시 이제 고민을 하다가 3차 함수를 조금 더 깊게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다항식 나머지 정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를 이제 좀 여러 문제를 좀 풀어보고 꼼꼼하게 푸는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 정석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선생님 이렇게 쉽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스텝 1부터 한번 보자. 스텝 1은 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고 3차 방정식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을 너희들한테 다양하게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단계별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몰라도 시간만 있으면 이건 너희들 무조건 풀어야 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fx-2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인마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ax 더하기 b가 돼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이 fx에 더하기 2는 자, 이 문제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데 조금만 집중 한번 해봅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을 조금 많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x 플러스 1의 이제 제곱입니다. 그리고 3차식 fx는 같기 때문에 자 ax 그 다음에 이 개수는 틀릴 수가 있어. 이렇게 적는 거야. 자 그리고 묻는 문제는 뭐냐면 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하는 거는 정작 뭔데 f2를 찾는 거야. f2.
F-2도 아니고 F1도 아니고 F2를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은 A, B, C를 다 찾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는 여기서 양변의 항등식이니까 1을 넣었을 때 만약에 F1은 여기는 다 날아갈 거고 F1은 2고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다 하는 거는 알아. 그러면은 여기서 문자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식이 3개가 나야 되는데 이 한 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여러분들 이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을 넣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계산이 이제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요게 1을 넣는다면 이제 관계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이 넣는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또 어제 시도했는 거는 이 fx를 2개 빼고 더하고도 뭐를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요 항등식계 미정계수라는 부분들은 일단 숫자 대입,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이 fx 하는 거는 x-1의 제곱에 ax 더하기 b야.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돼. 2. 그 다음 요 밑에 식을 보면 이 fx는 얼마 x 더하기 1의 제곱에 ax 더하기 c가 돼.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돼. 이게 fx니까 두 개가 같지? 이 두 식이 같은 식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 두 조건에서 뭔가 식이 한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니까 a, b, c를 각각을 못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전개해 봐야 돼. 전개하면은 3차식이 될 거고 아니면 전개해서 뭐 개수 비교를 하든가 수치 대입을 해서 A, B, C를 찾는데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풀이는 이제 작성을 해서 이따가 숙제를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한번 보자. 두 번째 단계 스텝 2. 스텝 2 단계 선생님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은 3차 방정식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3차 방정식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이제 그리는 거 되겠습니까? x-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1차 함수니까 요거 적고 지우겠습니다. 기울기가 1이고 1,0을 지나니까 요거는 기울기 이렇게 해서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그래프 그리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원리가 되는 거냐면은 x-2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1 넣고 2 넣었을 때 0이 될 거니까 2차 함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 자, 두 번째 x-1과 x-2의 제곱과 x-3의 세제곱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겠냐? 1과 2와 3이면 최고차항이 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x가 3일 때는 0이 됐다가 이게 3차식입니다. 3차는 홀수 차수는 이게 작았을 때는 부호가 바뀝니다.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되겠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가서 2에서는 얼마? 2에서는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2에서는 2 넣었을 때 0이 되는데 2의 제곱일 때는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5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됩니다.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이제 어떤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립니다.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추가. 자, 그럼 페이지 추가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y는 x 세제곱 이 그래프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냐면은 여기서 0에서 접하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원점입니다. 자, y는 x-1의 세제곱. 자,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평행이동했으니까 1,0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개형이 됩니다. 이게 1번 그래프입니다. 2번. 자, 그러면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y는 x세제곱에 x제곱에 ex 이런 그래프 개형은 대략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요거는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일단 0 넣었을 때 원점은 지났는데
원점에서의 그래프가 요거는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접선이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원점을 지나나 3차 함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이런 그래프 개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 개형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예를 들어서 뭐 x-1의 뭐 제곱 x- 플러스 2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상수값이 붙는 이런 형태의 요거는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요거는 아니야. 요거 수식은 선생님 지금 적지 않았는데 3차 함수 개형은 자, 이런 형태는 뭐냐면은 실근을 한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허근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이제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하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한계는 여기서 허근을 가지고 여기서 실근을 가지니까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녀봐 잘 듣고 있나? 그녀봐 대답해라 장근엽이. 그녀봐 대답해라. 지금 딴 데 가는 거 아니냐? 그녀봐 듣고 있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네 번째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되는 개형은 자 1,0에서 접하고 원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그래프는 x와 x-1의 제곱.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축에서 접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 함수 그래프 개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 이제 추가해서 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 문제는 쌤 아까 다시 돌아와서 스텝 1에서 풀이를 보면 이제 F1이 2고 F-1이 -2다 하는 거는 됐는데 도대체 이제 조건 한 개를 뭘 찾을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개형을 이제 선생님이 접근했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끝내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 fx가 원래 있는데 여기에 fx가 있는데 이런 개형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면 최고차항이면 이런 개형이 돼. 그러면은 축에서 이 fx를 여기에 빼기 2했단 말은 전체적으로 얘를 이만큼 내렸단 말이야. 내렸을 때 x-1의 제곱을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거 봐봐. 인수를 가지잖아. 그러면은 내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래프를 이만큼 내렸을 때 1,0에서 접해야 돼. 이거 되겠냐? 요런 그래프가 돼야 돼. 이게 지금 뭐냐면은 fx-2의 그래프. 그럼 fx는 어떤 그래프이겠냐? 이만큼 내렸기 때문에 fx는 요렇게 가는 어떤 개형이 될 거야. 요게 1,2. 요거 되겠니? 자, 그 다음 봐봐. 요거는 이 fx를 또 이만큼 올렸다고 생각해 봐봐. fx를 이만큼 올리면 요거는 얼마? 1,4로 갈 거야. 1,4로 가서 얘는 다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접하게 돼. 여기서. 마이너스 1,0에서 접하게 돼. 왜? fx 더하기 2는 x 플러스 1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형태가 돼. 그래서 요런 그래프 최고차항이 양일 때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프 개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fx는 봐봐. 내렸을 때 1,0 원래는 1,2 그 다음에 더했을 때 얼마? 마이너스 1,0에서 접한다는 말은 fx는 얼마?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즉 fx는 1,2를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 그 다음 3차 함수가 여기서 접하는 이런 형태가 돼. 3차 함수는 선생님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기함수이기 때문에 1,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여기가 이제 볼로 간 봉우리점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이 fx는 얼마? 0,0을 지나겠네. 0,0에서 대칭이겠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f0은 0이다. 이 조건을 생각해서 이 계수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제 3차 함수를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자,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조금 어렵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아직 우리가 모의고사도 이제 4월 달에 이제 앞두고 있고 치지 않았고, 중간고사도 치지 않았고, 근데 너희들이 2015 교육 과정에서 대학 입시에서 너희들이 중요한 거는 1학년, 2학년 때 내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 3학년 때는 내신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를 기하를 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3학년 내신을 일단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 너희들이 1학년, 2학년 때 내신에 모든 거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정하여고 학사 일정이 나왔는데 여름방학이 아마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월 중반에 기말고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성적 나오면 방학 4일, 방학 7월 28일에 방학하고 4일 정도 이렇게 학교 가지 않고 쉬다가 바로 8월 초부터 2학기 학사 일정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일수를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간 기말이 이제 시험이 여름 방학이 있어서 여름 방학 수업을 좀 더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2학기 중간 기말까지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올해 내신은 너희들이 이제 진검승부가 될 거야. 끈끈하게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내가 1등급 선에 이제 들어가 보겠다. 이제 학교 가보면 압니다. 내신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수학 모의고사 1등급 뜹니다. 그러면 내 내신 성적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하고 이렇게 내신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1등급 선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3차 함수 그래프를 이 정도까지 깊게 이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요 눈높이를 조금 가지자. 그리고 오늘 너희들 이제 되게 어렵고 힘들고 이제 좌절감 느끼겠지만 이제부터 요거 이제 조금 경험해 보면 다음부터 뭐 경신고 쉬워. 너무 쉬워. 이거보다 훨씬 쉬워. 그 다음에 대륜고 정말 쉽잖아. 정말 알겠지?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은 정말 쉽게 느껴질 거다. 이제 그래서 그냥 선생님 성향상 빙 돌아가는 것보다 이제 정면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절하지 말고 이제 희망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56분입니다. 화장실 갔다가 물 좀 마시고 쉬다가 12시 5분에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놔두고 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따가 12시 5분에 접속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작년에, 야, 니네 선배들도 그랬겠지. 뭐냐면은, 그 전년도에 기출문제 쭉 풀고 하면 적당히 이제 수학 좀 하고 모의고사 이제 뭐 한 개에서 다 맞거나 이제 하는 친구들도 경북고 이제 시험 준비하면, 왜냐하면 작년 문제가 조금 지금 어려웠는데 그 전년도는 경북고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근데 음, 그 학생들도 그
재작년, 2년 전에 기출문제나 과거 기출문제를 쭉 풀었을 때 학교별로 틀리는 게 실수하는 거 말고는 거기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17, 18년도 거 문제 풀면 학교별로 이렇게 풀면 뭐 1개, 2개, 3개 뭐 이렇게 틀리고 이만큼은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작년에 시험을 쳤을 때 분위기가 지금 3번에서 애들이 당황을 한 거야. 거기다가 실력 정석을 조금 봤는데 받는 거는 같은데 이제 이게 조건을 못 찾아냈을 때 애들이 당황을 했단 말이야. 당황하니까 계산을 다시 적고 다시 적고 다시 적고 3번 반복하는 할 때 서술형 6점이 날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3번이 답이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봐봐. 3번 문제에서 당황하면서 3번이 4.5점이야. 서술형 6.7점 8점이야. 뭘 해야 되겠냐? 애들이 객관식에서 당황하고 시간 잡다가 서술형 풀 수 있는 거 읽지도 못하고 날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점수, 배점 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배점이 높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전교 1등의 직윤을 노리는 친구들이 미리 교무실 가서 담당 선생님한테 채점 이런 경우는 선생님 만약에 이제 어디까지 적어야 돼요? 라고 정말 많이 이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하는 것도 작년에 경북고 1학년 학생들이 다 시험 전에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고 교무실 가서 물어보고 했고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나서도 오답 관련해 가지고 채점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했는 거를 다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조금 요거는 이제 또 좀 쉬우니까 이제 조금 빠르게 한번 보자. x 25제곱 더하기 1이 x 플러스 1로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가 생기는데 이 나머지는 제수가 2차니까 얘는 1차 이하의 식이야. mx 더하기 n. 자, 이거는 많이 풀어봤을 거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왜냐하면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라는 말은 이게 나머지 정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 넣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홀수차수니까 우변 좌변은 0이 될 거고 여기도 날아갈 거고 이 rx 하는 게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mx 더하기 n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x자리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x는 없어져야 되겠지. x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뭐가 되냐 m 이꼴 n이 나오지. 그러면은 이 rx를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는 뭐 mx 더하기 m이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x 25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1의 제곱 여기서 다항식 qx가 있을 거고 이게 m으로 묶어냈을 때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냐?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좀 어렵겠다. 자 혹시 요거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의 인수를 없애야 되는 이 좌변을 또 인수분해야 되겠네. 자 조립제법 하면 조립제법 한번 이용해 봅시다. 0이 이렇게 계속 선생님, 반복. 선생님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화면 공유 지금 안 보이나? 화면이 안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때? 아직 3번 그대로 있는데요. 됐어? 네, 바뀌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1이 될 거고, 요것도 자, x에 만약에 n제곱에 더하기 a와 x에 n제곱에 마이너스 a.
자, 여기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는 내용이 실력정석 연습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제 되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조립제법에서 들어갈 수 있겠지. 땡땡땡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1로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지 지금 맞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좌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준혜 이거 이렇게 가는 거 맞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요게 이렇게 되고 요게 25차니까 여기 24차에 마이너스 x 23제곱 더하기 x의 22제곱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쭉 가게 됩니다.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x 플러스 1이 한 개씩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면은 짝수차수고 홀수차수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홀수차수니까 다시 1이 돼. 그러면은 항이 25개가 있으니까 좌변이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5가 될 거고 이게 m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rx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17번 요거 서술형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단답형 1번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단답형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도 이게 어디를 보냐면은 지금 경북고가 작년 학생들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학생들도 겨울방학 때 계속 실력 정석을 정말 많이 돌렸고 한 번, 두 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최소 이제 한 10회독을 합니다. 10회독 이상을 이렇게 했을 때 정답률이 한 96% 이상 나온다면 수학 너희들 질문 많이 하잖아. 어떻게 하면 잘해요? 뭘 하면 잘해요? 실력정석 수상 500문제 안쪽입니다. 한 10회독 내지 15회독 안 되면 20회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깊이감이나 생각하는 어떤 사고 능력이나 논리력이나 이런 게 이제 가장 2015 교육과정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생님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인강에서 전문가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현재 이제 교육 과정과 가장 이제 절충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실력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문제에 대한 풀이 경험이 너희들 이제 고쟁이나 뭐 이렇게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함수가 fx가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라고 주어지지 않고 모르게 fx라는 꼴로 이게 fx가 도대체 뭐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거 중에 하나야. fx가 우리가 모르는 5차, 6차가 될 리는 없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내지를 않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너희가 미적분을 하고 수원수투를 한다고 해서 혹시 이게 사인, 코사인 지수로 그 절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다항함수 중에서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항함수면 이게 몇 차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차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이 fx를 차수만 결정하니까 개수도 필요 없어. xn제곱만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xn제곱 뒤에 뭐가 있는데 모르겠고 세제곱이야. 4x제곱에 fx는 xn제곱이야. 차수만 결정하는 거야. 최고창이 2제곱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서는 좌변에는 x의 3n제곱이고 우변하고 비교하면은 여기는 xn 플러스 2제곱이야. 만약에 3n제곱이 제곱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n은 정수야. 그래서 3n하고 n 더하기 2가 같아야 돼. 즉 n이 1이 돼야 돼. 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fx는 무조건 1차 함수예요. fx가 2차가 되어버리면 이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야. 이 식 자체, 요 점화식을 성립하는 fx는 1차 함수일 때만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1차 함수 fx를 axb라고 놓고 시작을 한다 이 말이야. 요까지가 첫 번째 단계야. 요게 일단 나오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fx를 찾자. 어떻게 찾겠니? 이거를 이제 넣는 거야.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ax 더하기 b의 세제곱이 4x제곱에 ax 더하기 b 그리고
그리고 더하기 8x의 제곱 6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럼 a, b를 어떻게 찾냐? 풀이 방법이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라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수치 대입으로 갈지 계수 비교로 갈지 판단을 해서 빨리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팁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요게 이제 중요했고, 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이제 풀었는데 어떻게 되겠어? 5점짜리인데 점수가 5점짜리인데 거기 서술형 1번 봐봐. 보기 1번, 2번, 3번 이런 거는 익숙한데 얼마 되냐? 10점이잖아. 뭐부터 풀어야 되겠니? 10점짜리부터 풀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5점인데 시간이 무조건 많이 걸려. 개수 비교해서 미정개수 찾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문제 풀면서 여기 적으면 10분은 좋게 걸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2분, 3분 내지 4분 안에는 무조건 끝내줘야지 시험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은 어떻게 한다? 미정개수 결정하는 거는 기본서 세늘 다독하는 겁니다. 책 한 권을 반복해서 샤인에서 자주 시키는 겁니다. 교재 테스트. 그게 이제 최적의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가 나온다면 fx 선생님 찾아보니까 요까지 계산을 안 해놨네. 결과를 찾아보면 11번 요 수업이 끝나면 답지는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채점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fx가 어떤 꼴이 되냐 하면은 단답형 1번에 하여튼 결과값은 뭐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미정계수 결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자, 조립제법 이용해서 나머진 목과정.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게 있어, 이거. 요거 세내 나오지. 기본서에도 나오지. 요거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작입니다. 수학은 조작에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직접 나누기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나누기 한번 권장합니다. 두 번째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첫 번째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4하고 5 했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수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2분의 1 넣어야 되지. 2분의 1.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2야. 2개 곱하면 1이야. 1이면 4가 돼. 2개 곱하면 2가 돼. 2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2.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4가 돼야 돼.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자, 2x 3제곱에 3x 제곱에 4x 더하기 5를 나누기 하기를 2x-1로 한다면 x-2분의 1과 그 다음에 2x 제곱에 4x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가 나와야 됩니다. 2가 나와서 이거하고 곱해지면 여기서 2x-1이 됩니다. 몫이 x제곱이고 2x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2x-1로 나눴을 때 몫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2를 몫에서 여기서 묶어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문제 주는 점수입니다. 시험 문제는 그냥 완전 쉽지도 않고 요거는 아마 2x-1로 줬다면 아마 모의고사 등급 기준으로 4등급, 5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적어도 1, 2, 3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서술형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서술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제 팁만 보겠습니다.
1번 가를 해석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가를 해석해 봅시다. 자, 가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개하면 b 플러스 c를 제곱을 하면 c 제곱 더하기 2bc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2bc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 전개하면 4bc. 선생님 요 줄여서 나가는데 너희들은 잘 적어야 됩니다. bc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48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는 인수분해 어떻게 하니? 선생님 어제 A 세제곱 요거 A 세제곱하고 B 세제곱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시 시도했어. 문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한 문자만 보는 거야. 내림차순 전개합니다. A 세제곱에 그 다음에 B의 A 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B 제곱 C 제곱 요게 A의 항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로 묶어내면 C제곱 B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이게 조립제법밖에 없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은 무조건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3차, 4차는 이게 수원수투가 아닙니다. 수상에서는 무조건 조립제법을 묻는 겁니다. 자, 조립제법 A가 문자니까 나머지 BC에 대한 식을 적으면은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B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건 얼마 들어가니? 1이지. 1의 약수, 얘 약수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곱했을 때 뭐가 되려면은 여기 뭐 B가 들어가면 돼. B 넣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B를 넣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1이고 마이너스 B가 날아갑니다. 요거는 선생님 한 두 번 시행착오 끝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B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넣어 봤습니다. 0이고 요 그대로 내려와. 자, 그래서 두 개가 곱하면 B와 B제곱, C제곱이 되니까 나누어 떨어졌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넣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A제곱과 B제곱, C제곱 이렇게 돼. 자, 여기서 해석하자. AB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얘가 0이라는 말은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B가 될 거고 얘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A가 됩니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어떻게 찾냐면은 다를 해석해 봅시다. 다는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 아니야. 판별식 이전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은 복소수 상등이야. 전개해서 x 이런 문제도 이제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x고 마이너스 a야. 더하기 x 플러스 5의 i야. 상등 개념에서 실근을 가지려면은 얼마? 상등이야. 상등이 우선이야. 인마 0이 돼야 돼. 그래서 x는 얼마 돼야 되니? 마이너스 5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되면 a는 얼마 돼야 되니? 25에서 마이너스 15니까 a는 1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10이 됩니다. 자, 정답 나옵니다. 1번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 2분의 1의 BC가 됩니다. BC가 48이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24가 나옵니다. 자, 짧은 두 변. 짧은 두 변은 어떤 거냐면 BC를 말합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이 이걸 때 구하시오. B와 C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계산 꼬일 수가 있습니다. 두 변이 B와 C인데 그러면은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BC는 얼마? N이 됩니다. 이게 N 값이 얼마냐면은 48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 100이 됩니다. 요거 이용해서 M과 N의 값을 N은 나왔고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B 더하기 C의 제곱이 B제곱과 C제곱 더하기 2BC. 자, 이렇게 해서 BC 값 알고 B 더하기 C 값이 M인데 이 값을 아니까 BC는 양의 값이다. 그래서 제곱근을 풀어버리면 답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는 풀이는 자, 선생님 기분 나쁘면 8점 중에서 1점씩 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씨도 예쁘게 써야 되고, 이제 그래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도 가, 나 정도는 이제 해석을 하겠어요. 근데 다도 이게 보면 자, 여기 8번 문제네. 8번 봐봐. 전부 다 객관식 10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험 시간이 50분이면 마킹하는 시간 5분을 최소 확보를 해야 되고 검토하는 시간 5분, 10분. 그러면은 35분 안에 풀어야 되면 절대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작년 이 정도 난이도였을 때 경북고가 전교 1등도 85점, 입학 성적 탑인 학생이 85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3월, 4월, 6월 모의고사 전부 다 이제 100점 맞는 학생 81점 나왔습니다. 평소에 풀 수 있는 실력은 다 됩니다. 100점 나올 수 있고 틀리는 거 없습니다. 근데 시간 안에 못 풀어서 85점, 81점이 최고점이었고 어중간한 이제 1등급 이제 컷에 걸리는 학생들은 24점 나왔습니다. 평소에 정말 이제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문제당 지금 20 몇 문제가 되면 객관식은 한 문제당 2분, 3분을 넘어가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한다. 기억은 어떻게 할래? 통분해야지. 통분. 그러면은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식을 적으면 마이너스 1이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지. 요거는 마이너스 1이면 얼마 분자가 3이 돼.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3이면 오케이. 기억은 맞다. 이런 말이야. 니은 어떻게 해? 니은 전개 한번 해보자.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해보자. 이게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 되니까 안 맞냐. 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디귿을 이제 디귿은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지. 그러면 디귿은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을 찾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스텝 1은 이것도 스텝 1은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면 마이너스 이 두 개 값만 알면 이런 거듭제곱의 형태는 무조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 5년 전에 경신고에서도 이 값을 구하는 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샤인에서 이제 하는 곱셈 공식 활용표에 보면 여기까지 이제 공식 외우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알파 6제곱과 베타 6제곱은 이제 불필요한데 과거에 개념 원리 탑 레벨 시중에서 제일 어려웠어. 지금은 단종됐습니다. 거기에는 7제곱까지도 묻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의미 없어. 5제곱까지는 정말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곱셈 공식 활용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 세제곱을 해서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알파는 근이야. 근이니까 여기에 근을 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야. 그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야. 그럼 알파 세제곱은 얼마겠니? 알파 곱하면 알파 제곱이고 더하기 알파가 되지 않겠냐? 알파 제곱이 지금 요거니까 그대로 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가 돼. 그래서 2알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다시 양변의 알파를 곱하면 이 방법 할 수 있겠습니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알파 제곱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을 넣어서 이렇게 전개해서 나가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를 이용해서 이것도 지금 뭐냐면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의 고수들도 시험 치고 다 당황했잖아. 경북고 시험 치고 선생님 이렇게 이제 대구 시내에서 기출 문제나 이제 작은 모임을 하는 팀들 선생님들 보면 개인 뭐 과외나 이제 뭐 교습소 또는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경북고 시험 문제 어땠냐고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평소에 이제 동도 뭐 정화 뭐
소선에서 전교권에 이제 최고 뭐 전교 뭐 잘하는 학생들이 60점, 70점은 못 넘었어. 일단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도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보면 되는데, 자, 시작 도입만 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이거부터 적고 시작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차항의 계수는 2야. 근데 이 문제는 자, 요렇게 해놨을 때 되게 오개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2차항의 개수는 2다. 그러면은 두 건의 합과 곱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봅시다. 나. 자, 어떻게 되겠니, 이거? 자, F 함수에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 제곱의 분의 1에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자, 선생님 지금 이제 문자가 오는데, 이제 한 학생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일어났다. 골치 아프다, 지금. 자, 베타를 한번 봅시다. 베타 분의 1은 여기서 베타를 나눠버리면 베타 분의 마이너스 1이 얼마냐 하면은 알파가 돼. 이 식을 한번 변형해 보자.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 베타 대신에는 3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에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뭐가? F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F의 베타는 뭐가 되겠니? 이게 대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베타 넣어도 똑같이 되겠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잘 봐봐. fx가 x제곱 2x 더하기 3이다. 이런 말이 이제 아니다 이런 말이야. fx가 이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두 건의 합과 곱을 구해라. 그러면 이게 fx니까 야가 0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fx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0이니까 두 건의 합과 곱이 2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비슷한 풀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첩이 돼서 들어갈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2차 함수가 있는데 fx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게 알파와 베타에서만 만족하겠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 fx하고 이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면 얘가 같다 동치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지우고 두 번째 단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왔다면 이제 또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자, 이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야. 뭐냐면 6점 배점을 줬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 자, 그러면 자, 서술형 6번을 이제 한번 다시 서술형 6번.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는데 알파와 베타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는 이거의 두 근이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2창의 개수가 2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이 fx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니? 당연히 x제곱이 아니니까 2x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를 편의상 ax 더하기 b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식을 다시 가지고 오면 2x제곱
ax 더하기 b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고 이 문제 되게 어렵다라고 했다.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바로 알파와 베타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넘어가서 x제곱에 a 더하기 2의 x 더하기 b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거의 해가 알파와 베타다 이런 말이야. 자, 되겠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의 a 더하기 2야. 알파 베타는 얼마인데 b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냐? 이거는 3이었어. 이거는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a 값과 b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번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6번도 해석을 이제 이거는 팀만 넘기고 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중건을 갖는다. 판별식을 보면 돼.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요 방금 판별식 또는 4분의 1D로 알고 있냐? 자,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알고 있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더하기 A분의 K가 됩니다. 정리하면 B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2AB가 됩니다. 뭔가 보이지? K 이래 되겠네. 자, 요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자. 7번. 자, 7번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뭐냐면은 fx가 2차 함수가 있는데 꼭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꼭지점. 자, 이 문제도 선생님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평소에 풀 수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안 나왔어. 답이. 자, 선생님 실패하는 풀이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꼭지점이 이거 위에 있고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이 꼭지점은 반드시 중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마이너스 1, 얼마 x절이 꼭지점이 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y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 y는 fx를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은 최고창이 a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4라고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fx를 a인데 요게 2차 함수가 마이너스 3과 1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이고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완전 제곱 잡겠습니다. x제곱 2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 하면 식이 성립할 거고 a에 x 플러스 1 전개하면 마이너스 4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4a가 돼.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2x 더하기 y는 이 직선 위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y자리 마이너스 4이 넣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a가 2가 돼야 돼. 이거는 4a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여기서 a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자, 풀이하는 이 풀이가 되지 않으면 다른 풀이로는 답이 안 나와. 웃기지 않냐? 정말 웃기지 않냐 이거? 맞지? 다른 방법 2차식에서 완전 제곱을 잡아서 x제곱에 평소에 우리가 하는 거 bx 더하기 4a제곱분의 b제곱 해서 여기서 c의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게 가장 원칙적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수를 비교하려니까 다 실패했어. 그래서 풀이를 다시 콴다도 조금 찾아봤고 참고하니까
야, 웃긴데 지금 이 방법으로 갔을 때 이 변수 A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평소에 푸는 방법으로 계속 접근했는데 시간은 10분 이상 자 소요를 했고 다 실패를 하고 결국 이렇게 풀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 제시하는 이 모분 풀이를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시험 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 풀이에 대해서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7번에서 막혀서 버벅대는 순간 뒤에 서술형 60점 다 날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9번도 이제 이쪽을 해석 수학이라고 합니다. 한번 익숙한 문제니까 한번 해봅시다. x제곱에 2x 더하기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어떤 말이야? fx가 있고 mx가 있단 말이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거를 x1, 이건을 x2라고 해. 그러면은 두 점 PQ의 좌표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냐? x제곱에 mx가 넘어가면 m 더하기 2xj 더하기 4다. 인마 0인데 이게 2차 함수에서 만나는 게 이게 x1이고 이게 x2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두 건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말이야. 자, 첫 번째 조건 뭘 따져야 되겠냐? 이 함수를 라지 F로 가자. 라지 F는 뭐냐면은 x제곱에 2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mx를 말해. 이 F는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두 건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동호가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되냐? 축의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축은 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이 축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자, 세 번째 조건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양이 돼야 돼. 그래야지 중심축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양이면 두 건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두 실근을 가진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m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하는 문제입니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요거 실력 등성 연습 문제 11단원 아니면 12단원 또는 13단원 실력 등성 최근에 이거 봤는데 실력 등성 연습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실력 등성 연습 문제에 있는 이 10번 문제, 이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자, 풀이가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풀이는 아마 요게 이제 요 단계까지 접근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풀이를 이제 정확하게 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수상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해석 수학이라고 합니다. 해석 수학은 어떤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눈앞에 보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그게 연필이든 아니면 뭐 사진이든 아니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물체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거를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전혀 모르는 저한테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을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있는 상황을 이제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주변 테두리부터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핵심 내 앞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부터 출발해서 엄마 아빠가 있고 저가 있고 언니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 수학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대상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방정식과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변하느냐 아니면 2차 방정식의 이 x제곱과 x와 상수의 개수가 어떻게 변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변해가는 모양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해석 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완전 제곱으로 고쳐가겠습니다. 자, 1이면 여기 원래 1이 있었지 2가 곱해서 2가 왔으니까 2를 빼도록 하자.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돼.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0을 넣었을 때 0,1을 지나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펜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색깔을 바꾸면 만약에 자, 이런 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 t는 t와 t 플러스 1이야. 만약에 자, 최소값의 차 최대값 야 너무 어려워 이거.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봐봐. 첫 번째 t가 왜 마이너스 2를 잡았냐면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면 x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t가 될 거고 여기가 t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게 최소값이고 요게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차이는 여기서 요 y 함수를 f라고 합니다. ft가 최대값이고 f의 t 플러스 1을 최소값입니다. 요 차이가 4가 되도록 t를 찾습니다. t. 자, 두 번째. 그러면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넘어서서 요렇게 가버리면 요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요 범위에서는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고 t가 구간이 요쪽으로 이제 중심에서 오른쪽이 조금 더 낮다면 최대값은 t를 넣었을 때 그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이거를 잡는 게 이제 너무 세분화시켜서 들어갑니다. 풀이 지금 제가 적어도 A4 한 장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 시행착오로 계속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인 풀이를 받도록 하고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 풀이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면 정확한 풀이가 A4 한 장 안에 여러분들이 풀이가 나올 수 있다면 수상에 이제 모든 게 해석 수학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넘어갑니다. 자, 17번 요거 보이냐?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자, P점이 여기가 있어. P점이 A와 A제곱 2A 더하기 3이야. 자, 그러면은 요게 높이가 이렇게 같다는 말이야. 그러면 요 함수는 뭐냐면은 X 더하기 3 함수잖아. 요 함수의 Y좌표가 뭐 돼야 되니? Y좌표가 뭐 돼야 되냐면은 A제곱 2A 더하기 3이 돼야 돼. X좌표가 뭐 돼야 되니? 3이 날아가면 요 점, Q점의 좌표는, X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 Y좌표는 요거하고 같아져. A제곱 2A 더하기 3이야. 그럼 우리가 찾는 게 뭐니? 요 거리잖아. PQ 길이잖아. PQ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PQ 길이는 어떻게 돼? 요 점에서 요 점의 X좌표, Y좌표가 같으니까 빼는 거지. A에서 요거 없습니다. A에서 얼마를 빼야 되니? A제곱 더하기 2A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A제곱 더하기 3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이니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냐? 완전 제곱하면은 단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나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하기 4분의 9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분의 3에 제곱을 했을 때 A 값이 그러면은 구간 안에 있는지 봐봐. A가 2분의 3은 1과 3 사이에서 1과 3 사이 범위 안에 있지. 확인했지? 확인했으니까 최대값이 4분의 9가 되는 거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네 문제 남았습니다. 자, 단답형 4번 한번 보자. 4번. 단답형 4번을 보자. 4번. 단답형 4번 어디니? 서술형 4번. 왜 이리 복잡해? 단답형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도 이게 이제 주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선생님 요거 시행착오를 2번 겪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건이 알파, 베타인데 두 건의 합은 얼만데 여기서 마이너스 A고 두 건의 곱은 얼마냐? B다.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의 건이 요거니까 건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니? 마이너스 A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였니? B야. 이게 마이너스 B라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2B가 바로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건의 곱을 생각해 보자. 얘와 요 곱은 얼마냐? A잖아. 요게 지금 얼마니? B잖아. 요게 얼마니? 마이너스 A잖아. 두 개 곱했을 때 A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뭘 생각할래? A가 0일 수도 있잖아. A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A가 만약에 0이면 이거 동호 성립할 거고 얘도 다 성립해. 근데 A가 0이면 B도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거는 안 돼. A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A가 이렇게 약분돼서 날아가면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여기서 B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 돼야 되냐?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는 A 더하기 B는 얼마 돼야 되니? 마이너스 3이야. 단답형이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답만 내면 되고 서술형이 되면은 A가 0인 경우를 반드시 기술해 줘야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집중해 보자. 여러분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번. 서술형 5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최대값이 6이야.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시행착오에는 실패하는 방법부터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fx를 a의 x 플러스 m의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뒀어. 이렇게 두니까 뭔가 잘 전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갔냐 하면은 이렇게 갔어. 이 fx를 ax제곱 cx 더하기 d다. 왜냐하면은 ax 플러스 b하고 만족하는 거를 찾을 거니까.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거 뭐 잘못됐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a-라고 합시다. 아니지, 요거 같네. 최고창이 지금 뭔데? A고 요 A가 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게 AX 더하기 B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 두 건의 합이 얼마니? 5단 말이야. 전개해보자. AX의 제곱 C-AX 더하기 D-B가 0인데 이 두 건 X1과 X2의 합이 5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C 더하기 A가 된다는 말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1이 된다는 말이고 여기서 A분의 C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된다는 말이야. 우리가 찾는 게 요건데 자 그러면은 fx가 0이 두 실근의 합을 구하자. fx는 뭐였냐? ax제곱 cx 더하기 d였잖니. 그러면은 여기서 두 건의 합은 얼만데? 마이너스 A분의 C제 우리가 찾는 게 이거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 4가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을 알지 못하면 큰 흐름에 구하는 게 이거다 못하면 너희들 풀다가 A와 C는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멈춰가지고 답을 못 찾게 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준우야 지금 빠진 문제 있냐? 없나? 네. 지금 빠진 문제 있어 없어? 안 했는 문제 있어. 5번이야 5번. 복소수 문제를 안 했는 것 같아. 자, 한 번째만 더 하자. 선생님 어제 수업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자, 문제 비율을 한번 봅시다. 지금 직접적인 복소수를 묻는 거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5번 문제 지금 문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 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5번 문제도 이제 쉽지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 복소수가 그러면은 야, 20 몇 문제 중에 복소수가 왜 한 문제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왜 그럴 것 같아?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수는 복소수라고 하는 게 이제 수상에서만 복소수는 실수를 사용하다가 수가 이 허수 부분으로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복소수 극형식이라든지 해서 지금 연계되는 단어는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으로 가고 기하로 갑니다. 근데 그리고 고급 수학으로 갑니다. 심화 고급 수학으로 가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수상해서 교육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고 해서 복소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렸고 지금은 복소수에서 수에 대한 어떤 수의 개념 그 다음에 복소수의 상등이라든지 실수와 복소수의 어떤 성질 이 정도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소수의 기본 연산 외에는 물어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준은 한 10인데 너희들 이제 전교 1등 하는 수준, 학생의 수준이 레벨 한 8쯤 된다고 봤을 때 선생님 수준에서 이제 복소수를 내려고 하니까 너무 시시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안 내시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이제 복소수 연산이나 상등은 너희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또 문제를 주려면 연산 문제를 좀 많이 낼 수는 있는데 일단 5번 문제는 팀만 주고 빠질 거야. 문제가 이렇게 돼. 이것도 선생님은 되게 너희들한테 어떻게 풀어줄까 되게 고민하면서 여러 번 결국 고민을 했는데 이 문제잖아. 이 문제인데 했는데 결국은 원점에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복소수는 자 아직 우리가 내일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내일 시험 치는데 시험 대비 직전 보강한다고 왔을 때는 이 풀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풀이, 실전적인 풀이를 얘기를 할 건데 원리적인 부분들과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첫 번째 모든 이런 형태 이렇게 나오는 식들은 정명이든 뭐든 복소수는 뭐 a 더하기 bi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걸로 풀이를 다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팁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소수 지, 이 복소수 바입니다. 바의 바는 복소수가 됩니다. 정명도 어떻게 해? 정명해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 복소수 여기 직소수 바는 a-bi가 되고 여기서 바는 다시 a 더하기 bi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변이 a 더하기 bi잖아. 성립의 이게 정명의 방법입니다. 복소수에서 정명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모든 정명이 됩니다. 정석이든 기본서든 뭐 고정이든 모든 복소수에서 정명이 들어오면 이렇게 정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정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자, 이 복소수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양변의 등식이니까 여기서 바를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 되겠니? 분모 현례하면은 마이너스 i g는 바의 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g에 근데 i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g의 바 마이너스 i. 요거 익숙하면 요까지 오고 아니면 원래 식에서 요거 이용해서 다 넣어서 어떻게 해? 상등으로 풀어보자. 계산이 좀 길어지니까 요것도 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뭐를 드릴 거냐면은 첫 번째 지금 있는 경북고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문제 풀이를 꼼꼼하게 적읍시다. 노트에 풀이를 해서 빠진 문제, 못 푼 문제들도 풀이를 완성합시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톡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풀이를 이제 연습장을 찍어서 주셨는데 다 되면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경북고 문제 답지하고
서술형 문제도 선생님 나름의 풀이를 적었는 거, 정리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북고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 거를 여러분한테 KB 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출되면 선생님 구속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채점을 다 하시고 이제 요청하시는 학생들한테 이제 답이 있는 시험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단톡방에 중앙고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앙고도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를 이제 또 완성해서 선생님한테 풀이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답 있는 거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기 근처에 있는 경신고 엄청 작년 시험 문제 쉽습니다. 경신고 문제하고 조금 쉬운 학교 이렇게 두 학교를 준비를 해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신고에서는 왜 작년에 정말 그 정년 재작년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 문제가 왜 쉬울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부분에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 설명을 할 거고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입장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그리고 경신고 교과서와 여러분들 교과서 비교해서 교과서 지도안에 대해서 자 지금 뭐냐면은 서술형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준비를 해서 수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된 시간은 11시부터 1시였고 지금 1시 6분인데 원래는 이제 30분 단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또 형님들이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50분에서 1시간 진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수업을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믿습니다. 뭐냐면은 중학생들 어제 폰 여기 카메라를 다 켜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렇게 털어놓고 다른 행동을 하면 정말 이제 나쁜 학생입니다. 강한 말을 못하겠습니다. 강동원아, 게임하지 마라. 열심히 집중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23일 날 개학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대한 이게 이제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전달하는 이런 강의 수업이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쌤도 이제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이제 정말 이제 도움되고 알찬 말들만 1시간, 2시간을 준비를 하려니까 정말 이제 쌤도 준비 많이 하고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양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업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이제 금요일 날 진행이 될 거고 쌤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더 일찍 시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체 단톡방에 이제 집중해 주시고 이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집중하고 있었네. 자, 세연이 지금 집중 안 했다. 자, 근데 PC가 누구니, PC? 세연아,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